안녕하세요. 미술로 인문학 강의하는 강사 최지혜입니다. 오늘은 마음을 다독여주는 그림 이야기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이야기할 두 명의 화가는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보고 세상과 맞서 싸웠었던 프리다 칼로와 그리고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이 많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예쁜 그림을 그렸던 르누아르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다 칼로는 고통의 여왕이라는 별칭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녀의 삶 자체가 고통이라는 부분에서 이런 별명이 붙여졌는데요. 프리다 칼로는 1907년에 멕시코시티 근교에 있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프리다 칼로는 소아마비를 겪으면서 6살부터 오른쪽 다리가 성장이 더딘 상황들을 겪게 되는데요.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은 프리다 칼로를 나무다리 프리다 혹은 절름발이 프리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럴 때 프리다 칼로는 굉장히 외로웠을 것 같아요. 자신의 모습을 어쩌면 부정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프리다 칼로는 가족들의 사랑 속에서 건강한 정신을 가진 아이로 참 잘 살았는데요. 프리다 칼로가 고등학교 이후에 뭐가 되고 싶었을 것 같으세요? 프리다 칼로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공부를 잘하는 그리고 또 생각보다 성격이 아주 좋은 아이였다고 해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예비 학교에 다니고 있던 시절에 프리다 칼로는 교통사고를 겪게 됩니다. 그 교통사고로 다리 골절 그리고 쇄골, 골반 등 온 몸이 부서지는 고통을 겪게 돼요. 수술을 할 때 의사들은 프리다 칼로가 일어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끈질긴 생명력으로 병석에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의사의 꿈을 꿀 수는 없었다고 해요. 병원에 누워있는 1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던 프리다 칼로를 위해서 가족들이 가져다 준 건 그림 그릴 수 있는 도구였습니다. 병석에 누운 채 특별히 제작된 팔레트와 파나를 두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렇게 병석에서 그림을 그리려고 할 때 누굴 많이 그렸을까요? 바로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이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떨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은 또 어떻게 될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그림으로 많이 담았는데요. 프리다 칼로 전생애를 걸쳐서 150점 가까운 그림들을 그리게 되는데 그 중에 55점이 자신을 그린 자화상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가 자기 자신을 얼마나 들여다봤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리다 칼로가 살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 생애에 아주 큰 사고가 2번 있었는데 그 첫 번째는 교통사고였고 두 번째는 디에고를 만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의 불행은 사고에서만 생겨나진 않았습니다. 병석에 누워서 그리던 그림, 내 그림이 정말 괜찮은지, 우리가 무언가 할 때 누군가에게 평가받고 싶고 내 수준이 어떤지 늘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국민 화가라고 할 수 있는 디에고를 찾아갑니다. 디에고를 찾아가서 제 그림 평가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디에고가 아주 칭찬을 하죠. 새로운 화풍, 개성이 넘치고 앞으로 당신은 계속 그림을 그려야 해요 라는 이야기를 듣자 새로운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아니어도 나는 그림을 그리면서 살 수 있겠다라고요. 서로에게 호감을 가졌던 프리다 칼로와 디에고 리베라는 서로 가깝게 지내기 시작하면서 머지않아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의 불행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보다 21살이나 많았던 디에고 리베라와 결혼을 할 때부터 디에고 리베라는 막 이혼을 한 상태로 세 번째 결혼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알고는 있었지만 나를 만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바람은 착각일 뿐이었죠. 디에고 리베라는 프리다 칼로와 살면서도 계속해서 바람을 피웁니다. 자신의 그림 속에 등장하는 여인들, 즉 모델들과 바람을 피웠고요. 때로는 프리다 칼로의 지인들과도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를 살아있게끔 해주는 사람,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줬었던 디에고에 대한 사랑을 접지 못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프리다 칼로가 아이를 유산하고 나서 병원에서 너무 힘들게 있을 때 결혼 이후로 그림을 접었었던 프리다 칼로에게 디에고가 그림 도구를 가져다 줍니다. 이거라도 하면서 기운을 내라고요. 그렇게 믿었던, 신뢰했던 디에고입니다. 나를 있게끔 하는 사람. 그런데 병석에서 돌아와서 집에서 본 장면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또 한 사람, 여동생과 디에고 리베라가 한 침대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요즘 막장 드라마의 막장은 이들에 비하면 막장도 아닌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당장 그를 떠나지 못했었던 프리다는 잠시 자신의 그림 세계로 빠져들게 되는데요. 그 고통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단지 몇 번 찔렀을 뿐인데 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남자를 가만히 봐주시겠어요? 바로 디에고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멕시코에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신의 여자친구를 칼로 찔러 죽인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법정에서 그 가해자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20번도 안 찔렀는데 단지 몇 번 찔렀을 뿐인데 죽었다고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그 기사를 본 프리다 칼로는 자신의 이야기라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때 무기로, 흉기로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말로 혹은 보이지 않는 행동들로 상처를 줄 때도 많죠. 그래서 프리다 칼로는 이 그림 속에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한 말과 행동들이 나를 죽음에 이를 정도의 고통을 주고 있다는 모습으로요. 하지만 프리다 칼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을 쓰러진 채로 누워있게 하지는 않았죠. 프리다 칼로는 결심합니다. 디에고와 이혼하기로요. 그리고 이혼하는 해에 완성된 그림이 바로 두 명의 프리다 칼로라는 이 그림을 통해서 자신이 디에고로부터 분리되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혼하던 해에 완성된 그림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그림으로 프리다 칼로는 굉장한 명성을 얻게 되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프리다 칼로가 지금 그린 저 그림을 보시면 두 명의 여인의 의상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는 테우아나라고 하는 멕시코 전통 의상을 입고 있고요. 또 한 명의 프리다는 서양의 복식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건 프리다 칼로가 늘 고민하고 있었던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는 그림인데요. 흰색 서양 옷을 입고 있는 프리다는 독일계 아버지로부터 그 피를 물려받은 서양 사람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한쪽 편에 있는 테오아나 전통 의상을 입고 있는 프리다 칼로는 멕시코에 또 정신을 담고 있는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더 흥미로운 건 프리다 칼로가 손에 쥐고 있는 것들 때문입니다. 그녀의 밖으로 보이는 심장,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담고도 있는데요. 테오아나를 입고 있는 프리다 칼로 손에 들려져 있는 건 디에고 리베라의 어릴 적 사진입니다. 자신이 화가로서 정체성을 가지게 해준 뿌리, 또 디에고를 놓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디에고를 타고 혈관 같은 빨간 실핏줄이 심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걸 타고 다시 왼쪽 편에 있는 서양 복식을 입은 프리다에게로 전해지죠. 그 상처, 뚫고 나온 심장, 그 아픔들을 타고 혈관을 따라서 하얀색 치마 위로 피가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실 텐데요. 이 장면을 보시면 다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아, 이제 프리다 칼로가 디에고를 끊어냈구나. 저런 고통을 겪으면서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으면서 끊어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한편 지금 혈관에서 피가 떨어지고 있는 모습에서 그녀가 잡고 있는 가위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르는 가위가 아닙니다. 지혈하고 있는 가위예요. 나는 고통스럽지만 나의 이 고통을 견뎌내기 위해서 스스로를 지압하고 위로하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는 그림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리다 칼로의 자화상 중에는 또 원숭이와 고양이가 올려진 자화상도 있는데요. 그녀는 항상 자신을 정면으로 바라봅니다.
피하려고 하지 않고 지금 내가 놓여 있는 자리에서 나의 마음을 읽어보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요. 저 그림에서 고양이와 원숭이는 그녀가 기르고 있었던 애완동물이라고 해요. 프리다 칼로는 디에고 리베라와 함께 아이를 낳고 싶었지만 또 그녀의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아이를 낳지는 못했습니다. 3번의 유산을 겪으면서 또 좌절이 컸겠죠. 그런 그녀가 자신을 위로하는 애완동물들과 함께 그려진 모습은 또 어쩌면 자식에 대한 어떤 애착 이런 부분들을 담고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목에 가시 목걸이를 하고 있는 프리다 칼로의 모습이잖아요. 그 가시 목걸이 앞에 정면으로 새 부리가 가시에 엉켜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새는 자유를 상징하는데요. 어쩌면 프리다 칼로 자신이 지금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모습으로 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프리다 칼로는 이혼을 했는데 다시 디에고 리베라와 재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 둘은 서로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걸 또 헤어지고 난 다음에 체감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면서 재결합할 땐 계약서를 썼다고 해요. 자유연애 인정, 그리고 우리 좀 따로 살자. 그래서 옆집에 살았다고 합니다. 또 그 옆집은 다리로 연결이 되어져 있었는데요. 서로 마음이 상할 땐 다리를 위로 올렸대요. 지금은 만날 때가 아니라고요.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에 또 동지로서 함께 산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프리다 칼로는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그 수술을 하면서 쇠약해진 몸으로도 병석에 누워서 계속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이 그림 속에 있는 디에고를 이마에 디에고를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자신이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한 사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때로는 집착이 되고 또 때로는 원망이 될 때도 있고요. 그 사랑이 지나쳐서 누군가를 고통에 빠뜨리기도 하죠.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 어쩌면 사랑이 꼭 행복한 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지로 살았었던 두 사람, 프리다 칼로가 마지막 병석에서 그려진 그림으로 알려진 수박 그림인데요. 이 그림의 제목은 비바 라 비다입니다. 이 그림은 프리다 칼로의 마지막 그림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비바 라 비다 뜻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인생 만세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더라도 그 안에서 자신을 가꾸면서 또 세상과 맞서면서 자신을 찾아가려고 애썼던 그녀는 우리 삶이 고통일지라도 그 안에 빛나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남기기 위해서 마지막 그림 인생은 만세라는 그림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요. 우리도 살면서 저 붉은 수박 빛은 안은 여리고 달콤하지만 그 겉은 단단하고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서로를 모를 때가 있죠. 그렇지만 그 마음들을 들여다보는 따뜻한 빛깔, 빨간색으로 좀 위로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는 행복한 순간을 포착하는 화가 르누아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피에르 오기스트 르누아르는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본인은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지만 가정 형편상 그림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아서 13살 때부터 도자기 공방에 가서 일을 했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꿈을 접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스케치 연습을 한다던가 열심히 그림 실력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드디어 학교 시험을 봅니다. 실기시험을 봤는데요. 합격을 하게 되면서 파리로 오게 되는데 파리에 와서 그가 들어갔었던 화랑에서 처음 만나게 된 친구들 중에 모네, 피사로 등의 아주 유명한 인상파 화가들도 함께 하고 있었죠. 그가 그들을 만나면서 밖에 나가서 빛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빛 속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풍경들을 담는 그림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할 수 있었던 모네와는 자주 그림을 함께 그렸는데요. 그런 그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라 그루누예르라고 하는
선상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풍경화입니다. 두 사람이 같이 그린 그림인데요. 어느 그림이 모네의 그림이고 어느 그림이 르누아르의 그림인지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위에 있는 그림이 르누아르의 그림이고요. 아래에 있는 그림이 모네의 그림입니다. 이 두 그림을 그릴 때 두 사람의 관심이 서로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 느껴지세요? 르누아르는 사람들을 그리는 것에 조금 더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지 표정들까지 왠지 담아냈을 것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모네는 그 풍경, 빛이 어떻게 잔잔한 윤슬로 나타나는지 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장소도 다르게 표현하는 두 사람의 그림들은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들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르누아르는 그렇게 사람들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면서 그 시간 속에서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아마도 르누아르가 그 가난함 속에서도 자신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응원해 줬었던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그림으로 또 표현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는데요. 보트 위에서의 점심 식사로 알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 속에는 르누아르의 여자친구 또 그의 친구들이 함께 그려져 있는데요.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는, 너무 많이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웃을 수 있다라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이 삶의 행복이 아니겠냐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르누아르는 이렇게 사람들을, 그 행복했던 순간들을 많이 그렸었는데요. 이 그네라고 하는 그림은 아주 재미있는 그림입니다. 그네를 타고 있는 여성의 표정 한 번만 바라봐 주세요. 어딘지 모르게 새초롬하면서 또 붉게 물들어가는 볼을 보니 앞에 있는 남자가 와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저 나무 기둥 쪽에 있는 남자와 어린아이를 한번 바라봐 주세요. 두 사람을 놀리는 듯이, 흐뭇해하는 듯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이 막 싹트려고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행복해하고 있는, 뿌듯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을 응원하고 지지할 때 또 이런 표정들이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그림 속에 나와 있는 여성의 표정을 한번 바라봐 주세요. 얼마나 행복해하고 있는지. 그 시대가 꼭 행복한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르누아르의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고단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가난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고요. 그 돈을 벌기 위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순간을 담는 초상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그 덕분에 계속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었고, 그 그림들이 유명해지면서 그는 50대가 되기도 전에 거장이라는 칭호를 받으면서 프랑스에서 아주 유명한 화가가 됐습니다. 이제 좀 살만한가 싶었는데 르누아르에게도 또 새로운 시련이 닥치는데요. 바로 류마티스성 관절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리부터 시작을 했지만 점점점 수족을 못 쓰는 상황들이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누아르는 행복을 전하기 위해서 그림을 계속해서 그립니다. 붓을 손에 잡고 그리는 것이 힘들어져서 끈으로 붓을 묶었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마지막 날까지 그림을 그리는데요. 르누아르가 거의 말년에 죽음이 다가왔을 때 가장 많이 그린 앙드레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앙드레가 책을 읽고 있고 모자를 쓰고 있는 저 모습, 자신의 삶에서 행복한 순간, 나를 충만하게 하는 순간을 그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그림들을 통해서 르누아르는 사람들에게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행복은 어디에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르누아르가 친구에게 했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삶이 이미 너무 불행한 것들로 가득 찬데 그림마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림은 예쁘고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들이 그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걸 보는 사람들이 그 행복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이라는 건 우리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도 하지만 나의 마음 그리고 나의 생각을 전하는 창이 되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께 한 가지 과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어렵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집에 있는 도구들을 활용하셔서 그림 일기를 한번 그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색깔들을 만지고 색칠하는 것만으로도 때로는 마음의 위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자신의 삶에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행복하게 사시기를 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